전기차 판매가 줄었잖아요. 네. 이게 왜 줄었냐면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보조금을 안 주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아, 전기차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25년도 혹은 26년도쯤 되면은 이때 되면 이제 오펙스도 이제 안정을 찾게 돼요. 그래서 네. 모든 게 이게 다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왜 자꾸 이런 가격 떨어진다, 안 좋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항목별로 어디가 어떻게 떨어지고 이게 원래부터 떨어졌던 추세가 있었다라는 걸 왜 설명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사실 개인 투자자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그러네. 그렇지. 모든 재화의 가격은 그렇지. 우리 처음에 다 마찬가지잖아요. 휴대폰도 뭐 리미티드 에디션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경작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 봐요. 정말 이거는 경작적으로 보더라도 뭐 어떤 학문으로 보더라도 그냥 정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3년도에 양극재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보면은 23년에서 24년에 확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일찍 그 줄어드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올랐으니까 네. 그 대외 변수 때문에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맞아요.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원래 인플레이션 받아서 다 올라간 비싼 가격에 네. 사왔을 거잖아요. 걔네들 거의 다 소진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원자재 가격도 싸지기 때문에 생산 비용과 그 마진율을 맞출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기업들이 그걸 알아서 조절하겠죠. 그럼요, 알아서 조절하죠. 기업들 바보도 아니고.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이제 밝을 때일 수도 네. 있겠네요. 점점 밝아지는. 네, 저는 그래서 봐요. 오히려 그래서는 25년도까지 좀 떨어지는 추세가 팍 만들어지다가 네. 그 이후에는 좀 안정을 찾거든요. 각도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23년, 24년이 갑자기 확 떨어진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게 24년에 확 떨어져가지고 그럼 내년까지 힘들어요? 아니고 이게 선반영. 선반영이죠. 네. 그러네요. 주가에 이미 6개월, 뭐 혹은 짧게는 3개월, 맞네. 6개월 선반영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다 주가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라 봐요. 그러면은 25년도 선반영은 내년에 주가가 나오겠죠? 각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 이후엔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쯤 되면은 이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자료에 따르면은 25년도 정도까지 22년부터 25년까지 4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물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배터리가 싸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싼 게 안 팔립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 LFP 지금 엄청 잘 팔리잖아요. 네. 그죠? LFP가 왜 잘 팔려요? 저렴하니까. 네. 경제적이니까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가격도 어느 정도 균형 가격을 찾아가게 되면은 이 이후에 어떤 이슈가 나오게 발생하냐면은 이거 두 번째 자료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각 오일당 배럴당 70불일 때 파란 라인은 배럴당 70불일 때 까만색 라인은 진한 라인은 90불일 때 그리고 이제 110불일 때 사실 이 노란색 정도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노란색 정도 발생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거는 70에서 90불 사이 이 정도 사이를 보면 될 것 같은데 70, 90? 저희가 지금 계산기는 90 정도로 보죠. 얼마 전까지 이제 90 왔다 갔다 했으니까 90 라인으로 보시면은 일단 23년도 기준으로 뭔가 확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요 점점 라인과 25년도에 이제 이 진한 라인이 붙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전기차를 우리가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되게 많겠죠. 뭐 배터리가 사실 근데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이 ICE가 뭐냐면 내연기관차. 네. 내연기관과 EV가 제조 원가가 거의 유사해지는 시점이 25년도 근처라는 거예요. 오일 가격이 비싸지면은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걸 갖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배럴당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제가 90불로 본 이유는 최근이랑 제일 비슷하고 최근에 90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물론 네네네네. 단기적으로 지금 연말에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연말에 과연 그 오펙 플러스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뭐 연장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흘러갈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히려 이 그래프가 여기 보시면은 페이백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라는 걸 받고 네.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막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근데 이거는 보조금을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조금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대한 어떤 뭔가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비슷해진 시점이 25년도에서 26년 사이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유가가 높은 경우에 그 상황에서 유가가 높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은 떨어지는데 유가가 높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가격이 비슷하게 되면 당연히 네. 내연기관차 누가 사겠습니까? 유가 비싼데 아.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 올라갈 수 있죠. 네. 게다가 미국 경기가 만약 그때에서 경기가 좀 더 안전해졌고 이제는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분위기가 완전 전환됐을 때는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확 붕업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오일 가격이 네. 저도 봤을 때 70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그렇죠. 70으로 가면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70까지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진짜 90 정도가 좀 리즈너블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 25년이면 진짜 보조금이 없어도 네. 이게 거의 수지 타산이 비슷해진다는 거잖아요. 내연기관차랑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그래서 지금 전 내년 내후년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선반영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선반영 그래서 이제 25년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주를 지금 포기를 하면 안 되고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이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한 25년, 26년에 네. 전기차 빅뱅 폭발이 한 번 있다고 하고 그게 요거에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자료가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30년에 완전 터지는 2차 백방 네. 폭발이 오는 네. 거고 거의 뭐 2030년 가면은 오일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다 수렴하네요. 네, 완전히. 아,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좀 의미가 없어지겠죠. 전기차가 어. 얼마나 이제 커질지 모르겠고. 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각 그 중국, 유럽연합 그리고 글로벌 US 미국의 각각 이제 전기차의 그 이제 퍼센티지인데 일단 중국이 많긴 해요. 네. 중국이 많긴 하고 지금 유럽연합이 두 번째고 글로벌이고 미국이 좀 적은데 이걸 봤을 때 이제 침투율이죠. 미국 시장에서 좀 더 이제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미국은 될것 같고. 한참 남았네요. 한참 남았죠. 글로벌 수준에도 못 미치네. 네, 미국은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슈퍼차저.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니까 이제 그죠.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거의 미국이 중심 아닌가요? 맞아요. 타깃이? 맞아요. 그럼 아직 가능성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미국 그래서 사실 보면은 미국도 지금 중국에 거의 멱살잡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재를 많이 걸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전기차 시장에 거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결국은 인프라예요. 인프라. 중국은 전기차 판매는 많이 하죠. 차는 많이 파는데 문제는 뭐 사진도 여러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충전 한번 하려고 정말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충전하려고 정말 많이 엄청 서 있거든요. 그렇구나. 충전 시간도 좀 길어. 짧지 않죠. 맞아요. 충전 시간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테슬라도 머리를 써가지고 풀 충전 아니고 뭐 몇십 %만 충전하고 그 이상은 또 뭐 몇 분당 얼마를 더 매기겠다. 뭐 뭐였죠? 혼잡세 맞아.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회전율을 올려버리는 거죠. 풀 충전하지 말라고. 네. 빨리빨리 가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좀 제일 중요할 거라 판단해요.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이핏 같은 게 있지만 역시나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그래도 제일 좋죠. 성능별로. 물론 이게 또 그런 점은 또 있대요. 그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열려도 그 플러그가 길이가 우리나라의 어떤 실정과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실제 저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충전하려고 갔는데 우리나라는 왜 차 뒤로 이제 백하면은 뒷타이어 못 오게 막아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 라인에 딱 맞췄을 때 이 슈퍼차저 이 짧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개선될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전기차 충전기가 기술이 굉장히 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고장 나면 지금 우리나라가 고장 신고가 꽤 있는데 엄청 많다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고칠 때까지 3.2일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좀 빨빨빨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빨빨 잘하는 민족이니까 기술자 좀 늘어나고 하게 되면은 이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슈퍼차저나 이런 충전기에 대한 인프라는 계속 늘려야 돼요. 하지만 중국은 그걸 늘리는데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분명히. 그리고 뭐 중국은 또 우리나라의 타겟이 별로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보통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팔잖아요. 뭐 해외 진출 좀 한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중국 내에 파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중국의 판매량을 그렇게 의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계속 이제 애국으로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지금은 사실 보조금 때려 부어가지고 막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장사라는 건 결국은 지금 시장 점유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사라는 건 결국은 이제 남아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저렇게 계속 차만 팔다가는 나중에 언젠가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봐요. 인프라도 안 돼 있는데 충전도 안 되는데 무슨 차를 사? 무슨 차를 팔아?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중국을 의식을 할 필요는 없대. 뭐 중국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발전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 유럽연합이나 글로벌에 비해서 아까 공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한번 뭔가 분명히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사실 좀 이 자료를 보고 들었고 이거 마지막 자료인데 이거는 각 연도별로 이제 전기차가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지지율을 차지할 것, 지분율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자료인데요. 맨 왼쪽 게 베어고 베이스고 이제 하이퍼 어답션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어는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최악의 경우 그리고 베이스는 평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이퍼는 정말 잘 됐을 때라는 그런 내용인데 2020년도 기준으로는 다 2%대였어요. 근데 2025년도 기준은 평균 잡아 17% 정도 될 것이고 2030년에 아까 공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빵 터지면은 35%까지 될 수 있고 2040년도에는 63% 이렇게 될 수 있고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자료에서 봤지만 2029년도 정도부터는 의미가 없어져요. 네. 이미 2025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랑 전기차에 대한 어떤 밸런스가 거의 보조금을 안 받아도 밸런스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들이 굉장히 강한 도전을 받을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차들이 EV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미국 쪽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은 가성비 그리고 나머지 중국을 제외하고는 뭐 벤츠나 이런 기업들은 좀 아직까지는 좀 럭셔리 모델 좀 비싼 모델 위주로 좀 많이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일반화될 수 있는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발표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정말 한번 싸워볼 만한 어떤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신뢰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올해 11월 1일 날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요. 골드만삭스 홈페이지에 있는 최신자료네요. 네, 골드만삭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 네.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딱 한 번 시켰더라고요. 지난주에 그것도 지난주에 이제 한국 신문에서 딱 한 분이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거는 그냥 한마디 요약. 첫 번째, 어차피 2019년부터 이제 배터리 가격은 균형 가격을 찾아오고 있었다. 근데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한 2년 튀었던 거지. 원래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었다. 네. 그래서 하락해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겁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다. 하락이라는 표현보다는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모든 재화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비쌌다가 나중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면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안정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만일 예를 들어서 진짜 킬로와트 시당 뭐 180에 170에 팔았다 쳐요. 근데 나중에 이제 30년쯤 되게 되면은 70까지 떨어지죠. 반으로 내려와요. 우리 계산하기 쉽게 그냥 150에서 75 떨어졌다 치죠. 배터리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만일 뒤에 보시면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25년도에 17%인데 40년도에 63%면 4배가 거의 4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4배를 더 팔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는데 4배를 더 많이 팔면 결국은 매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늘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 봐요. 사실 저는. 그래서 너무 지금 막 뭐 배터리 가격 뭐 당분간 정신 못 차린다. 그렇죠. 당연히 안정을 찾아야지. 그동안은 뭔가 새로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사업이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들어가고 빨리 확보하고 싶었던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빨리 증가한 거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한번 팍 튀었던 건데 당연히 이제 정상적으로 상황이 돌아오니까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하고 Q인데 네. P는 네. 사실 원래 수렴 가격으로 균형 가격으로 가고 있었던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가고 있었던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근데 Q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네. 이건 당연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 맞아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큰 건데 맞습니다. 지금 너무 P에만 좀 집중하고 Q는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자꾸 전기차 이 수요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를 봤을 때 딱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지금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판매가 좀 줄었잖아요. 네. 이게 왜 줄었냐면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보조금을 안 주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아 전기차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비싼데 니들이 보조금 주면 한번 사볼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보조금 없이 말 내연기관차랑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네 대박인 거죠. 네, 그때 말 전기차가 퀄리티도 더 좋아지겠죠. 뭐 전기차 업체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중국 기업도 되게 좋아지고 있고 테슬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계속 발전시키고 단가 떨고 치킨 게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일 내연기관차랑 비슷해지게 되면은 게다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들이 디자인 이쁘죠. 좀 미래 네. 느낌 나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더 안전해졌다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앞으로 6, 7년 동안 진짜 불편해서 그렇지. 진짜 그쵸. 충전이나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지면 많아지면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수렴하고 네. 보조금도 뭐 조금씩 줄었다 해도 가격이 맞춰지기만 하면 전기차로 가겠죠. 저는 근데 유지비가 거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네. 요즘에는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은 전기차를 이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살짝 저는 전기차를 안 타는데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데 제가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쇼핑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어디 뭐 사무실을 가거나 했을 때 차를 대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이제 보통 그 엘리베이터 입구 근처에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자리가 있죠. 근데 그 옆에 항상 전기차 주는 게 있어요. 비어 있어. 순간 거기 되면 또 벌금이야. 어. 역차별 느낌? 그래서 이게 만일 나중에 됐을 때 이게 진짜 저 인프라가 많아지게 되면은 내연기관차 굳이? 게다가 이제 유지비도 거의 들지 않고 네. 거기다가 또 막 애플카 막 이런 거 나오면 애플카도 분명히 전기차로 나올 텐데 막 뭐 이런 거 다 막 디바이스 다 연결되면은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관심을 받아서 확 붕업됐다가 적정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죠. 네. 조금의 안정을 찾았다가 다시 한번 팍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다른 것들은 별 마음 쓰실 필요 없다 봐요. 확실히 그 전기차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가격적인 면이 큰 비싸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어떻게 보면 중형차인데 네. 약간 소형급으로 사야 되니까 전기차를.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그 문제점을 다 인식해서 그럼요. 저가 차량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EV5인가 그것도 한 2,500에 나오고 막 그런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제 좀 배터리 싸지면서. 네, 테슬라도 네. 테슬라 2도 모델 2도 막 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빅뱅 폭발 25년, 26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25년 근데 긍정적인 게 양극재 가격이 일정하네요. 네. 그 이후엔 네, 진짜. 완전 균형 가격을 찾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소재 기업에 되게 집중을 했잖아요. 네.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큰 문제를 못 느끼겠는데요. 보시면 어쨌든 이제 이 배터리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나중에 30년 안정을 찾았을 때 30년 기준으로 보면요. 배터리 가격이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아더 컴포넌트랑 양극재. 양극재예요. 양극재 변함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양극재도 지금 어쨌든 뭐 그죠? 저는 근데 보시면 이게 30년 대 이 양극재 가격이랑 20년도 21년대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눌러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최악일 수도 있는 거지. 맞아.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셨던 20년도, 21년도에 양극재 가격이 제일 낮았어요. 근데 이게 좀 러시아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보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20년도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Q가 늘어나. 그치. 근데 여기 Q가 늘어나. 판매가 확 늘어나. 그러니까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2040년도면은 지금 이제 17%인데 63% 4배가 늘어나. 대박이네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가격이 한참 때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뭐 양극재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2020년, 21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가 조절이 되면서 가격을 찾고 근데 심투율이 올라가면서 판매가 4배가 늘어나. 그리고 이거 전기차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의문부를 다는 거죠. 자꾸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가격 떨어진다고 사실 가격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이나 공부를 좀 깊이 안 하신 분들은 겁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높은 가격 단순하게 비싸게 많이 팔아야지라 생각했거든. 사실 그게 제일 좋긴 해요. 비싸게 많이 팔아야지. 하지만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재화잖아요. 네. 명품 뭐 이런 게 아니고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정 가격을 해서 많이 파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중에 Q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굳이 양극재 기업들을 걱정을 해야 되나? 그러네요. 우리 전기차 기업들을 걱정을 해야 되나? 오히려 나중에 저렇게 가격이 안정을 찾았을 때 더 경쟁력 있고 더 좋은 차, 더 문제가 없고 더 AS도 잘 되고 인프라도 잘 되고 이런 차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 전기차 또 보여주시니까 최근 따끈따끈한 자료로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여주시니까 이게 또 그렇구나. 네.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너무 좋은 자료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번 이런 준비를 하고 싶긴 했었어요. 너무 저도 보통 이제 저는 말로 많이 하잖아요. 네, 말도 충분하십니다. 머리에 탈게 뭔가 많은데 네. 시간이 한 정도 저기다 보니까 이것 중에 몇 개만 설명드리고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자료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저의 어떤 멘트를 오해 없이 낯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